네, 안녕하세요. TV 개넥시입니다. TV 개넥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들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피와 살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자, 저는 지금 사육신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육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세조가 계유정난으로 왕위를 찬탈하고 어린 단종을 몰아내자 목숨으로써 어린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고, 그로 인해 죽음을 당한 6명의 인물입니다. 자, 이 사육신들은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계유정난과 이 단종 복위 운동, 그 다음에 단종의 죽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자녀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도합 18남 4녀라는 자녀를 두었는데, 그 중에 소현왕후 사이에 8남 2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8남이 순서대로 문종, 세조, 안평대군, 그 다음에 금성대군,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계도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세종의 형으로서 양평대군과 효령대군이 있습니다. 이 양평대군과 효령대군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니 미리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록의 기록을 말씀드리는데 노상군이라고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노상군은 단종이 강봉된 후의 호칭입니다. 그러니 노산군과 단종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단종에 대해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30년 4월 3일 원손 이홍일을 왕세손으로 삼고 사유를 반포하다라는 기사에 나타나듯이 세종이 단종이 8살이 되자 왕세손으로 책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종이 즉위를 하자 문종 즉위년 7월 20일 왕세손을 왕세자로 삼는 책문을 내리다라는 기사 내용에서 아시다시피 왕세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 적장자의 입장에서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정통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제가 앞서 만든 영상 중에 조선의 수도, 즉 서울의 풍수지리에 대해 언급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 못 보신 분은 썸네일이 이거니까 요거 보시고 한번 보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잠깐 언급드린 내용은 조선은 자청용으로 낙산이 있는데 이 낙산이 인왕산, 그러니까 우백호에 비해서 지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풍수지리학적으로 적장자의 힘이 약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일까요? 이 단종의 아버지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2년이 지난 즉위 2년 5월 14일에 39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세자였던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단종도 적장자로서 정통성에 문제가 없으나 12살의 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안평대군과 김종서를 비롯한 반대 세력을 몰아내며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세조가 일으킨 계유정난에 관련된 실록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종 직위년 7월 28일에 권남이 세조에게 한명회를 추천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한명회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계유정난을 기획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자 1등 공신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후에 예종과 성종의 장인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인물입니다. 권남에게 소개를 받을 때 세조는 한명회를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권남이 전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 세조가 한 말이 예로부터 영웅은 또한 둔거남이 많으니 지위가 낮은들 무엇이 해롭겠느냐. 내가 비록 그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논하는 바를 들으니 참으로 국사로다. 내가 마땅히 대면하여 상의하겠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명회와 세조와의 인연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실록 내용은 단종 1년 5월 15일 한명회가 홍달손이 세조를 아련하고 반역을 꾀하는 무리가 있음을 아뢰다라는 기사입니다. 요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명회가 홍달순과 친했는데 이 홍달순이 첨지중추로 임명이 되는데 상례대로 감순에 감당하게 되었으므로 한명회가 권남에게 이르기를 홍달손이 이제 감순이 되었으니 이와 더불어 현무한다면 순졸 수백인을 얻을 수 있으니 우리 일이 성사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를 세조에게 말하니 세조 또한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일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 중에 그 감순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감순은 도성 순찰을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거를 바꿔 얘기하면 이 감순이라는 직책은 수도방위사령부의 그 안에 있는 직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들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 이윽고 단종 1년 9월 29일에 의거하기로 약속을 하고 단종 1년 10월 10일에 세조가 이용과 결탁하여 반역하고자 했던 김종서, 황보인, 이양, 조국관 등을 효수하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가 바로 계유정난과 관련된 기사이고, 이 안에 계유정난 과정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뭐 다들 자세히 아실 테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조는 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관직명이 영의정부사, 영경연, 서운관사, 겸판 이병조사라는 굉장히 길고 듣도 보도 못한 관직에 오르면서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게 되다가 결국에는 세조 1년 6월 11일 해빈 양씨, 상궁 박씨 등을 귀양 보내다 노상군이 세조에게 선의하다라는 기사에 나타나듯이 단종은 세조에게 왕위를 선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된 단종은 심리적으로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치와 권력의 흐름은 단종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는 뭐 단종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정치와 권력의 흐름에 따라 본인이 겪어야만 하는, 본인이 감당해야만 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자, 이후 뭐 세조가 무력으로 왕위를 찬탈했으니까 그 반대, 옳지 못한 수단으로 왕위를 찬탈을 했으니 반대, 즉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세조 2년 6월 8일 을금부에서 성산문 등의 반역죄를 고하니 연루된 자들의 처벌을 명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바로 사육신들이 주도한 단종 복위 운동을 뜻하고 그게 발각이 돼서 처벌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이들의 계획은 최초 이랬습니다. 세조 2년 6월 1일 노산군과 함께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서 연회하고 선물을 주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요때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때 이들은 성승, 유응부, 박쟁이,
임금을 호위하는 벼룬검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이용해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회 장소가 좁아 벼룬검이 들어가지 못하자 이 거사는 뒤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산문이 이 일을 김질이라는 인물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김질은 본인의 장인인 정찬송과 함께 세조에게 이 사실을 밀고하면서 발각이 되고 이 거사는 실행하지 못하고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획을 주도한 성산문은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수레에 묶여 몸이 찢겨지는 거열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생육신 중에 한 명인 남효온이 추강집의 육신전에 이들 6명의 행적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이 사육신이라는 인물들이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추국 과정에서 성산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종, 상황이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조 3년 6월 21일 판동령 부사 송현수 등의 반역으로 상황을 강봉하고 영월에 거주시키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송현수와 권한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내용인데 이 송현수는 단종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권한이라는 사람은 이 권한의 딸이 단종의 후궁으로 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세조는 상황이 성산문과 함께 반역을 도모한 적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과 관련된 난이 끊이질 않으니 이 상황을 노상군으로 강봉하고 영월에 거주시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실록에 보면 영월로 떠나는 날 환관인 안노에게 단종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산문의 역모를 알고 있었으나 아뢰지 못하였다. 이것이 나의 죄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종은 영월에 있는 청령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요 지형은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들어갈 수 있는 육로는 요쪽 뒤편으로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러한 지형이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내던 중에 세조 3년 10월 9일 금성대군이 수능에 안치된 후 역모를 꾸민 안순손 등을 처벌하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아까 가계도에서 언급드렸던 세종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입니다. 이 금성대군이 반역을 도모하였고 이때 이후로 금성대군과 단종의 처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위에 그게 그 처벌을 주장하는 그에 관련된 실록의 기사입니다. 근데 이 처벌을 주장한 게 종친입니다. 종친이 앞서서 금성대군과 단종의 처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자, 양녕대군, 효령대군이 이야기를 했고 양녕대군은 3번이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앞서 가계도에서 언급을 잠깐 드렸죠. 이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은 세종의 형입니다. 이때까지 아직 살아 있었으며 이들이 종친의 어른의 입장으로서 금성대군과 단종의 처벌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간에서도 금성대군과 단종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가 계속되는 요청에 결국에는 세조 3년 10월 21일 송현수는 교영에 처하고 화의군 등을 금방에 처하다. 노상군이 자살하자 예로서 장사를 지내다라는 기사에 나오듯이 관련된 사람을 모두 처벌을 하고 단종도 자살을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일들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단종과 세조에 관한 일은 많은 영화, 드라마로 제작이 되어서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를 실록 기사와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왕위에 오른 세조입니다. 근데 세조도 말년은 그렇게 좋지 못했고 죽음을 편하게 맞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말년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TV 개늑시의 역사여행 그때 그 장소에서 17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